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김영국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또 여러 선배님도 많이 계신데 제가 참 한국의 건국의 아버지이신 이승만 대통령님과 또 한국을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렇게 한 원시를 뿌린 박정희 대통령의 특히 원자력에 대한 집념, 의지 그리고 성공을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우리가 원자력이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보다 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원자력이야말로 지금 한국이 소득 우리가 3만 불이라 그러지만 조금 깎아내려서 2만 7천 불 정도는 확실합니다. 또 우리는 OECD 국가의 30국가 중에서 일본과 함께 가장 맹렬히 우리의 국익을 선양하고자 하는 국가입니다. 또 한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2015년 현재까지 이렇게 된 것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그리고 그 기초가 되는 전력 생산에 있어서 원자력에 끼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원자력이 말로만 듣기 그렇게 두렵고 방사능만 이렇게 재는 그런 어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인가? 저는 요일지 선생님하고 이렇게 부산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한 번 그 물리학적 차원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더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여러 분들과도 공감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이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주 그냥 이 두 분의 처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다 잘 아시죠? 네, 대한민국 국민의 어느 누구도 아실 한 분은 이승만 대통령님이시고 또 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뭐 세세한 설명은 가면서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 원자력에 대한 기여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다음 화면 주십시오. 그러면서 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얼굴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한테 이렇게 화면에 한번 띄워봤습니다. 올해가 2015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께서 1905년에 1차 방정식, 1차 공식을 했고 그게 너무나 잘 알려진 MC2입니다. 에너지는 MC2다. 근데 그 다음은 정말 거대한 공식이 RUV-2 제로 R은 C 자성의 S 그리고 뭐 T 상당히 저게 시공의 4차원의 세계를 설명한 겁니다. 4차원의 세계. 저게 놓음으로써 뉴턴의 물리학이 에서 진보한 겁니다. 한번 진보한 겁니다. 그리고 저것이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기초적인 공식입니다. 그 공식이 놓은 지가 난 딱 100년인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서 100년은 아니고 99년째가 오늘 맞아요. 내년이 아마 큰 행사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제 공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물리학 전문 물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공식이 지금은 저도 제가 본 바탕이 물리학이나 천문학을 한 사람이 아니고 정치학, 국제정치학 이런 걸 한 사람인데 최근에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저는 공식에도 좀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어떤 인류에 대한 기여는 무지하게 크지요. 그 인류의 기여는 정말 에너지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주의 진화가 어떻게 시공간을 넘어서 지금 이제 빅뱅 이야기가 여러분도 간간히 들으셨죠? 빅뱅. 그런 이야기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걸 마련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E 이꼴은 MC2라는 것이 에너지 이꼴은 질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과 같다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가 얼마죠? 3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것이 자성이니까 900만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량 하나의 0.1이라도 바뀌더라도 그것이 곱하기 900만이라는 소리입니다.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것부터 이론적으로 밝혀졌고, 이후에 이것이 전쟁 중이라 영국이나 독일도 원자탄을 만들기로 시작한 것이 1930년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엔 미국 쪽에서 원자탄을 만들어서 일본의 8월달에 히로시마 나가시마에 떠들인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 아시죠? 이 장면은 너무나 잘 알려진 것입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입니다. 이로써 일본 분들이 어지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덴노 하이카를 위해서 옥세하겠다 이런 나라입니다. 옥세하겠다. 전부 다 죽어도 덴노를 위해서 죽겠다 이런 나라가 저 폭탄 2개에 손을 들었습니다. 저 폭탄 2개가 지금으로 치면 저 성능보다는 아마 10배, 100배나 높은 사실은 원자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초보적인데 약 그때 당시에 사상자가 각각 10만 정도 가까이 났습니다. 어쨌든 옥세를 하겠다는 일본의 이 정신을 누그러뜨리고 항복을 받아낸 무시한 힘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후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1953년에 2차 대전 당시에 우리가 기억하는 최고의 장군이 어느 분이시죠? 아마 동아시아 계통에서는 메카더 장군이 미군을 지휘하셨고, 유럽군에서는 아이젠하워, 그리고 해군으로서는 디미스 분이 오키나와 전투를 마지막 승리를 거둔 분이죠. 그런 어떤 가운데서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 1953년 12월에는 유엔에서 이제는 원자탄을 평화로 이용하자. 그래서 아톰 포 피스라는 명제를 내거는 대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E 이꼴은 MC2라는 그 아인슈타인의 제1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그걸 평화적으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자력으로 통한 전기 발전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1955년에는 우리 후지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시는데, 1955년에는 일본도 원자력 기본법을 했다. 원자력 기본, 그걸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이 어떤 1953년의 일환입니다. 1954년에는 소련이 최초로 오브니스크 원전 준공할 때 김일성이가 저쪽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55년은 일본은 기본법을 만들고요. 56년 10월 때는 영국은 콜드홀이라는 데서 원전을 처음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권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미국은 57년 12월에 시빙폴드라는 데서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1950년도 영국 콜드홀에서 만든 것은 타입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고리나 고리 1호, 2호에 있는 타입하고 다릅니다. 뭐냐? 항상
고열을 하면은 그것을 냉각시켜 줘야 됩니다. 냉각시켜 줘야 됩니다. 근데 냉각 장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국 것은 가스로, 탄산가스로 냉각시킵니다. 영국 건. 근데 미국 계통의 그 기술을 이어받은 고리 1호 같으면 그것은 물로 냉각을 시킵니다. 이게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1956 10월 달에 영국 콜더에서 만든 것은 가스 냉각로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가스 냉각로 문제가 많았어요.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영국 스스로도 가스 냉각로를 한 10년, 15년 쓰다가 거의 지금으로서는 운반 중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1960년대에 영국으로서도 한국의 원전에 진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섭외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 영국의 가스 냉각로를 사용하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그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가압경수로라는 원자로형을 채택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좀 더 이제부터는 한국 이야기를 하죠. 예, 넘어갑시다.